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자, 오늘 부자가 되는 네 가지 능력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의 책이 10년 만에 이번에 나옵니다.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인데요. 사실 오늘 이 네 가지 능력은 10년 전에 나온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먼저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익히 들어봤을 텐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면 돈 버는 능력, 돈 모으는 능력, 그리고 돈을 유지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을 공부해서 익혀야 하는 네 가지 주제라고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로 돈 버는 능력은 모든 어떤 사업 그리고 일의 기초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편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 모든 이익은 자랑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가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쟁취해야 하는 그런 활동인 거죠. 돈 버는 능력은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능력인데요. 이 돈 모으는 능력에 대해서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관리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어요. 이 벌어놓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흐지부지 다 날아가거나 아니면 이 돈들을 흩어지지 않게 싹 한 곳에 쌓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바로 돈을 모은다라는 것은 돈을 관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돈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어느 한 곳에 돈을 뭉쳐놓는 이 뭉쳐놓은 돈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일수록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돈 버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지요. 아무튼 이 버는 것은 잘하는데 지키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부자로서 계속 성장하거나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때 부자였던 사람들이 그 다음 때에서 이 부를 유지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돈 쓰는 능력인데요. 이 돈 쓰는 능력, 이것도 필요한가?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돈은 써야만 다시 들어옵니다. 다만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럴 만한 일, 반드시 써야 하는 그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돈의 속성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진짜 부자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 쓰는 기준은 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가장 좋은 돈 쓰는 방법은 돈을 쓰고도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 뭐 말하자면 자산을 구매하는 것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즐기는 것이 부자의 그런 어떤 태도, 습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 책에서 또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의 13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처음 성공을 이루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 성공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성공한 자는 회사를 키워서 팔려고 합니다. 크게 성공한 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를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인드가 주식 투자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매수할 때 언제 팔까 이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사고 정말 크게 주식으로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대대손손 이 주식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성공한 자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합니다. 크게 성공한 자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합니다.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네 번째,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크게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넘어섬으로써 성공합니다. 다섯 번째, 성공한 자는 선배에게 배우려 하고요. 크게 성공한 자는 후배에게 배우려 합니다. 마인드 차이가 아주 분명하죠. 쉽지 않지만 크게 성공하려고 한다면 누구에게든 배우려는 자세를 갖춰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성공한 자는 회사를 바라보지만 더 큰 성공을 하려는 자는 산업 전체를 바라봅니다. 일곱 번째, 성공한 자는 이 조사하고 기획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의 직감과 통찰을 믿습니다. 제 아무리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덟 번째, 성공한 자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에 몰두하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에 몰두합니다. 아홉 번째, 성공한 자는 내 울타리 안에 경쟁자들과 싸우느라 정신없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려는 경쟁자도 경계합니다. 열 번째, 성공한 자는 기억력에 의존하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메모와 기록을 믿습니다. 11번째, 성공한 자는 물품을 가지려고 하지만 더 크게 성공한 자는 자산과 같은 현금을 보유하려고 합니다. 12번째, 성공한 자는 아끼는 데 관심이 많고 크게 성공한 자는 더 버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13번째, 성공한 자는 자신의 능력보다 높여서 살려고 하지만 더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의 능력보다 낮춰서 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진짜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건데요. 사장학 개론이라고 하는 이번에 새로 출간되는 김승호 회장님의 신간에서 그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 출간 전인데요. 저는 운이 좋게 가제본을 미리 받아서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승호 회장님은 스노폭스 그룹 회장입니다. 이 한인 기업 최초로는 글로벌 외식 그룹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를 오가면서 강연과 수업을 하는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도 유명합니다. 처음부터 성공을 했던 건 아니고요. 1987년에 대학 중퇴하고 미국에 건너간 다음에 흑인 동네에서 식품점을 했다가 망했고 이불 가게 그리고 뭐 지역 신문사, 컴퓨터 회사, 주식 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등등 운영하면서 실패를 거듭을 했죠. 2005년에 식당을 인수하면서 성공의 어떤 궤도에 올라섰고요. 전 세계 11개국 3,000개가 넘는 매장과 10,000명이 넘는 임직원을 거느린 그룹
4로 성장을 했습니다. 스노폭스 현재 총 매출이 1조 원에 이르고요. 나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장 학교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업가 제자를 양성을 해서 사장들의 사장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사장학개론 외에도 베스트셀러가 여러 권이 있죠. 자기 경영 노트, 김밥 파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돈의 속성 등 베스트셀러 책이 또 이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간하는 사장학개론 이 책은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현재 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사장학 교과서처럼 커다란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